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이 만든 명품 전투기 KF-21에 대해 방위사업청에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 미티어 미사일과 아이리스-T 공대공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KF-21이 이번 5월 초 KF-21의 최고 속도인 마하 1.8의 고속 비행에 성공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번 공대공 미사일과 함께 고속 비행에 성공하자 사우디를 비롯해 폴란드까지도 KF-21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KF-21 전투기의 고속 비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투기는 대부분의 공중전이 아음속 구간에서 이루어지며 온도와 공기 밀도에 따라 비행 속도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고 연료와 무장 여부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최고 속도는 대부분 연료를 최대치가 아닌 일부만을 채우며 심지어 무장조차 하지 않은 전투기 원형 그대로의 상태에서 고도 10km 이상의 고고도 조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제한된 조건에서만 최고의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저마다 최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전투기는 말 그대로 전투를 할 수 있는 항공기로 최고 속도가 빠르면 다양한 장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적 전투기를 제압하기 위해 고고도에 먼저 진입해 교전 지역에서 적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으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발사에서도 크게 유리합니다. 또한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상태에서 애프터버너를 이용해 최고 속도를 높인다면 아음속 구간에서도 그만큼 기동성을 높여 도그 파이터에서 교전구역 이탈이나 진입이 빨라져 상대보다 기체 특성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데요. 또한 최고 속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체 모든 구역에 대한 내부 설계가 강력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으로 저고도에서 손익붐이나 고도 환경에서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은 기체 강성을 입증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의 KF-21 전투기는 일반적인 형태의 기체 설계를 적용했으나 주날개와 꼬리날개가 두 쌍의 병사형 수직꼬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는 F-22 랩터와 비슷한 기체 형상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고고도 비행 시 고속 비행에 유리한 구조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마하 1.8 이상의 기록이 가능했다는 것은 상발로 적용된 강력한 엔진 특성과 기체 무게 중심 및 내부 강성에 대한 설계 등 다양한 조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보다 더 빠른 전투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대표 전투기이자 5세대 스텔스기인 F-35는 최고 속도가 1.5로 대부분의 전투기가 KF-21보다 낮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최고 속도 기록은 세계 각국들이 탐낼 만한데요. 이에 사우디의 아랍뉴스에서는 KF-21 전투기가 황금빛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사우디는 한국산 방산 무기들을 대거 도입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전투기에서도 KF-21에 대한 관심이 많은 국가인데요. 이번 공대공 미사일과 함께 최고 속도인 마하 1.8까지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갖고 있던 호기심이 관심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미국 지사에서 개발한 F414 엔진을 장착했으며 미 해군의 슈퍼호넷 전투기와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엔진의 특성은 밀출력 15,000파운드급이며 애프터버너를 가동할 경우 22,000파운드까지 출력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의 특성상 2개의 쌍발 엔진을 장착하기 때문에 2배의 성능이 가능하며 유사시 한 대의 엔진이 고장이 나더라도 남은 한 대의 엔진으로도 비행이 가능하기에 F-35 전투기 같은 추락사고에 대한 위험을 크게 줄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대전에서 최고 속도보다는 스텔스 능력과 레이더 탐지 성능을 비롯해 가장 중요한 중거리 미사일로 시계와 교전 능력을 기반으로 공중전의 승자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최고 속도가 높을수록 기동성과 생존성이 높아지기에 대부분의 전투기들이 기초 단계에서부터 엔진 세팅 및 최대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설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객기나 대형 군용기들은 모두 마하 1 이하의 음속에서 비행하는데 이러한 운용 특성으로 인해서 기체 표면을 비롯해 구조가 전투기보다 약하게 제작됩니다. 물론 여객기 동체가 내부의 승객이나 화물을 많이 적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체 구조도 이러한 특성에 맞추어 제작되는데요. 이는 음속을 돌파할 이유가 없는 군용 수송기나 특수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정비되지 않은 야전 활주로 착륙에 특화된 강한 랜딩 기어와 전용 착륙 시스템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기는 공중전에 특화되도록 설계되며 적보다 빠른 속도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 생존성이 뛰어나야 되며 더 강력한 엔진과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기체의 디자인 설계 기술을 갖추려고 노력하는데, 초음속 비행 시 공기와 마찰되는 충격파를 기체가 버틸 수 있도록 강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KF-21 전투기도 작년 1월 마하 돌파 시험 비행이 성공한 뒤 최고 속도로 비행에 성공하기까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마하 1.8의 비행은 시속 2203km로 이런 고속 비행에 성공하려면 기체의 외부를 비롯해 내부 부품들이 이를 버틸 수 있는지를 지상에서 수십 가지의 테스트를 진행한 뒤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지상에서 전투기 날개와 동체를 특수한 테스트 장비에 장착하고 수많은 와이어를 걸어 일부러 강하게 구부리거나 유압 실린더 수백 개를 장착해 충격을 가하는 등 극한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지속해 진행하는데요. 해당 테스트를 통과한 미국의 F-16이나 라팔의 경우 기체 수명이 수만 시간이 넘어갈 정도로 강하며 실제 고고도 비행에서 최고 속도로 비행을 해도 오랜 시간 안정된 구조를 가질 수 있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체에 문제가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고 속도 비행에서 구조상 미세한 크랙이나 조직 강도 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고기동을 한다면 날개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이는 중대한 사고로 추락할 수도 있으며 심하면 폭발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창정비에서 검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일 정비나 주간 정비 시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KF-21 전투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구조물 손상을 파악하고 부식 정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항공기 구조물 진단 시스템을 적용했는데요. 각종 센서를 주요 항공기 구조물의 일체형으로 설치하고 비행 중에도 실시간으로 구조물의 손상이나 늘어남, 변형까지 파악할 수 있어 전투기가 비행 시간에 따라 구조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F-35 전투기에 비슷한 시스템을 장착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 전투기 중 KF-21이 두 번째로 장착된 최신 장비인데요. 최고 속도를 비행할 경우 기체에 부딪히는 공기 저항의 반발력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수평이나 수직거리 날개의 조직면이 파괴될 수도 있기에 미리 문제를 체크하는 항공기 첨단 진단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후 해외에 수출될 경우 KF-21을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이 시스템으로 인해 운영 비용을 크게 줄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KF-21 전투기는 공대공 미사일 발사에 이어 마하 1.8의 최고 속도 비행까지 성공했으며 앞으로 유도무장 시험 발사만 성공한다면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할 것입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KF-21이 남은 일정까지도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응원합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